그 오액이라는 건 우리 몸의 진액을 우리 안면에 있는 이목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배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장육부라는 말씀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중에 이제 오장에 해당되는 간, 심, 비, 폐, 신을 각각에 해당되는 진액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놓은 것이 오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그 눈이나 코나 어떤 특정한 그 이목구비 이상이 생겼을 때 해당 그 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오장육부의 문제로 인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눈이고 거기서 나오는 눈물 이 오액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심은 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땀은 심장과 관련이 많이 있다. 라고 해서 어떤 심장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땀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안 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체라고 해서 연이라 그래서 입안에서 이제 입 밖으로 흘러나는 침, 그건 비와 연관이 서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콧물, 체라고 하는데 콧물이 이 폐와 관련이 있어서 어떤 콧물의 문제도 이 폐와 연관시켜서 치료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액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신과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타라고 해서 입안에 머금고 있는 침. 아까 연이라고 하는 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라는 건 입 안에 머물러 있는 침을 얘기하는데 이 침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오장육부의 유여 부족, 그러니까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능이 좀 부족한 경우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정확한 어떤 변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목구비, 눈, 코, 입, 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우리가 구규라고 합니다. 전후음을 같이 포함하긴 하는데 어떤 구규의 증상으로 우리가 오장육부의 기능을 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액을 통해서도 오장육부의 기능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체를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인체를 구성하는 게 기, 혈, 그리고 진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조현철 원장님께서 그러면 이 진액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부위에서의 진액은 그 특정 부위에서의 장기와 그 장기를 배속시키는 좀 말이 좀 틀렸지만 특정 부위에서 어떤 눈이면 눈 아니면 코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진액은 눈이나 코 이런 부위 자체를 자양을 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그 특정 부위가 해당하는 오장육부 중에 그 장기가 있으니까 그 장기의 기능을 같이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이걸 좀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특정 부위에 그 진액이 좀 부족하거나 좀 문제가 많거나 근데 하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진액이 많아서 생기는 병은 그다지 많지 않고 네. 진액이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병이 좀 많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강 건조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강 건조증은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진액, 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루고는 물질이 부족해서 구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건데요. 그럼 이 구강이라고 하는 부위는 이제 인체의 장기 중에 이제 비위, 특히 이제 비라고 하는 오장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오장 장부인 비장의 어떤 기능 저하나 그거의 어떤 자양분이 부족해서 같이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안구 건조증이나 눈에 눈이 이제 잘 충혈된다 이런 경우라면 네. 그 이제 눈 자체에 진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이 눈이라고 하는 거가 간이라고 하는 장기에 이제 배속이 되기 때문에 그 간 장기 자체에 어떤 기능이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의학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진액이라고 하는 게 인체의 기능은 오장육부의 어떤 장부 자체의 기능적인 그 활성화와 그리고 자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액이라고 하는 거는 네. 체내 정상 수분의 총칭인데 진과 액으로 나눕니다. 오. 쉽게 말해서 진이라는 것은 맑고 묽고
유동성이 많은 거를 말하는 건데 네. 말하고 액이라는 것은 끈적하고 유동성이 적은 게 말하는데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묽고 유동성이 적으니까요. 체표에 피부, 체표, 근육에 위치하게 되고요. 따라서 혈액을 충만하게 하거나 아니면 피부나 아니면 구규, 이목구비 쪽을 이제 윤택하게 만드는 작용하고 하고요. 액이라는 건 끈적하니까 아래 깊숙한 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뇌, 골수, 장부 쪽을 자양하고 윤택하게 만드는데요. 이 이제 진액의 병은 이제 두 가지로 하는데 상진과 탈액이라고 하는데 상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분이 이제 그 진이 많이 빠져서 생기는 병이고 그래서 이제 뭔가 그거를 갈구하고 그래서 입이 마르고 대변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맞고 그렇게 찾는 게 이제 상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탈액이라는 것은 이게 더 상태가 더 나빠져서 중환병이 되는 건데요. 상진보다는 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인체 혀가 이제 진액을 또 이제 보는데요. 탈액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혀가 바싹 말라가지고 메마른 농같이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이 마른데 물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는 이제 치료도 더 어렵고 치료 기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상진보다는 더 오래된 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액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부족한지 이제 변증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진액이라 그러면 시청자분들한테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궁금해서 한번 쳐보시면 제일 먼저 검색되는 게 홍삼 진액, 뭐 흑염소 진액, 뭐 이런 맞아요. 식의 진액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네. 이 진액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농축된 액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통 평상시에 그 정도만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인체에 대해서 조금 한의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양방 쪽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체 구성 물질은 뭡니까? 그러면 뼈, 뭐 신경, 인대, 근육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는 뭐 순환기 내과 또는 내분기 내과 또 뭐 근골격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장육부, 그러니까 간신비폐신으로 전체적인 질환을 배속할 수가 있고 또 하나로는 기혈진액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혈 진액을 하나씩 좀 본다 그러면 기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추동력, 그래서 장부를 움직이는 추동력을 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혈이라는 거는 약간 수분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좀 더 피가 좀 붉잖아요. 약간 화기가 있으면서 바로 봐도 내부 장기에 영양물질을 바로바로 공급시켜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양의학에서 생각하는 혈액하고 좀 많은 비슷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진액이라는 개념이 또 있게 되는데요. 이 진액은 혈처럼 극복하게 움직이면서 영양물질을 주지 않지만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에 촉촉하게 해주는 모든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에 있는 뭐 조직액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진액이라는 거를 이제 이제 직접 몸 밖에서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진액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보통 눈물, 콧물, 그 대표적으로는 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인체 내에서 혈액을 제외한 여러 가지 조직액들을 진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